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지 맙시다.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투 장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밀리터리 블로거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로 러시아인들이 이제 패배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모스크바 중심부 크렘린의 그림자 속에서 푸틴의 장군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손댈 수 없는 유리거품 속에 있다고 믿어왔다. 전선의 진흙과 HIMARS 로켓의 치명적인 사정거리에서 멀리 떨어져 그들은 전쟁이 자신들에게 닿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수도의 호화로운 거리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크렘린으로 이어지는 길은 장군들에게 전선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 수도의 가장 안전한 지역 중 하나에서 조용한 매복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논란이 될 주제일 것이고 유튜브가 이를 홍보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런 논란이 되는 주제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되지만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여 알고리즘이 이를 홍보하도록 강제할 때는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 2월 6일 아침 러시아 군사정보국인 GRU의 부사령관이 사격선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사정보국 GRU의 제일 부국장인 블라디미르 알렉세예프 중장은 이른 아침 집을 나서던 중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매우 전문적인 맹렬한 매복 공격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공격자는 장군의 경호원, 현장 보안 및 FSB 감시를 피해 알렉세예프의 등에 3발을 발사했습니다. 표적의 중요성 때문에 이 공격은 단순한 범죄 사건에서 글로벌 위기로 적상됩니다. 블라디미르 알렉세예프는 러시아의 비밀 작전 책임자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 좌표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우크라이나의 1번 전범입니다. 그는 또한 프리고진 반란 동안 로스토프에서 바그너 지도자와 직접 만난 장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즉시 공식 당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연관성을 찾도록 촉구했을 것이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제3자 개입에 대한 주장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보안 보고서나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의 심층 국가의 심장부, 가장 보호되어야 할 지점에 발사된 총알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전선의 폭발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이 암살 사건 이후 모스크바에서 공포가 커졌습니다. 이제 GRU 부국장이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을 수 있다면 러시아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기술적 세부 사항은 러시아 보안 구조에 큰 격차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공격은 모스크바 북서쪽 볼로콜람스코의 고속도로에 있는 고급 주거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무작위 주거 지역이 아닙니다. 고위 관료와 군 관계자들이 거주하는 카메라로 감시되는 지역입니다. 조사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은 공격자의 프로필입니다.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총격범은 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격자가 장군이 살던 건물에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주장된다는 점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러시아 정보기관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보장교 옆 아파트로 이사와서 며칠, 아마도 몇 주 동안 정찰을 합니다. FSB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현장 보안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보안 실수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이 사건은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전 앞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2025년 말에 시작된 일련의 암살 사건 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이제 모스크바 수도에 죽음의 공포가 퍼지고 있으며 장군들과 관료들이 대피소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수도의 이 일련의 안보 위기의 첫 번째 균열은 12월 22일과 12월 24일 밤에 촉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무작위 이름이 아니라 크렘린의 보호를 받는 등록된 전범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포로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에 가담한 클리메노프 중위와 고르브노프는 모스크바의 가장 번화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거리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량 안에서 증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암살된 러시아 장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전쟁 범죄로 악명 높은 고문 부대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FSB 거주지와 엘리트들이 사는 불가침 지역인 얄라차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크렘린에서 불과 17km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갑작스러운 종말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48시간 전 같은 거리에서 러시아 군사 요리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사바로프 장군의 차량도 폭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건의 기술적 해부를 살펴보면 무작위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라 외과적 정밀함으로 작동하는 냉혈한 정보기구가 드러납니다.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테러 공격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보안 구조에 대한 대규모 침해입니다. 호자루.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GUR과 그에 소속된 그림자 군대가 러시아의 디지털 및 물리적 방어선을 침투하는 일련의 조정된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표적 목록에 있는 이름들은 러시아 군 계급에서 평범한 졸병들이 아닙니다. 클리메노프와 고르브노프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악명 높은 처형자 명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상위에 속하는 이름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15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이 목록의 모든 이름이 차례로 지워질 것이라는 보장으로 여겨집니다. 작전에 사용된 탄약의 선택에서 기술적 차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표준 급조 폭발 장치 대신 공격에는 고도로 정교한 장치인 자기 선체 부착 급조 폭발 장치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차량의 셰시에 몇 초 만에 자석으로 부착되어 성형 폭약 효과를 만듭니다. 이 기술적 세부사항은 폭발의 에너지를 환경으로 분산시키는 대신 운전석에 직접 집중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메시지를 명확히 합니다. 민간인을 해치지 않고 오직 유죄자만을 겨냥하는 정의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전은 러시아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도시인 모스크바에서 어떻게 수행될까요? 답은 21세기 전쟁의 가장 무서운 무기, 디지털 흔적에 있습니다. 러시아 장교가 모스크바 집에서 부채에서 약탈한 스마트폰을 열거나 전선에서 자신의 개인 전화로 얀덱스 푸드를 통해 크렘린 아파트로 피자를 주문할 때 그는 사실상 자신의 죽음 좌표를 GUR 서버에 무의식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MOL 파일 같은 OSNT 그룹과 협력하여 러시아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을 치명적인 무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SDK 화물 데이터, 은행 거래, 심지어 피트니스 앱까지 러시아 장교들의 즉각적인 위치를 드러내는 송신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페닐 사바로프 장군의 경우처럼 목표는 물리적으로 추적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디지털 존재, 습관, 그리고 일과가 몇 달에 걸쳐 세심하게 지도화됩니다. 보디가드가 사용하는 스트라바 같은 간단한 러닝 앱조차도 장군이 어느 시간에 어떤 경로에 있었는지, 언제 차에 탔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택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현장의 유령 세포로 흐릅니다. 여기서 내부의 적이 등장합니다. 아테시 파르티잔 운동과 로스 파르티잔 세포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침투한 제임스 본드 스타일의 요원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침 지하철에서 러시아 장교 옆에 앉아 있거나 시장에서 그 뒤에 줄을 서 있는 평범해 보이는 러시아 시민이나 크림 타타르족입니다. 푸틴 정권이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막으려 하는 동안 이 보이지 않는 군대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로스토프의 모세 혈관에 침투하여 내부에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장치와 GUR이 제공한 암호화폐 자금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이 세포들은 디지털 정보로 식별된 차량에 중요한 자기 패키지를 놓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의한 사건의 보안 카메라 영상의 신속한 검열은 크렘린의 보안 취약성을 감추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 타오르는 이 불길은 단지 2대의 차량이 불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군사 및 정보 관료주의의 정신적 붕괴를 나타내는 거대한 도미노 효과를 촉발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단순한 경찰 사건으로 읽는 것은 더 큰 그림에서 전략적 균열을 놓치는 것입니다. 클리마노프, 고르브노프, 사바로프의 암살은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오랜 시간에 걸쳐 퍼뜨리고 엮어온 체계적인 정의와 처벌교리의 최신이자 가장 대담한 연결고리로 보입니다. 이 연쇄 반응은 러시아 장교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공포와 편집증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도의 뿌리는 모스크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지리적 위치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 모스크바의 폭발에서부터 우크라이나 국경을 수천 킬로미터 넘어 시베리아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5일에 우크라이나 GUR 팀이 국경에서 3,200km 떨어진 러시아의 안전한 후방 지역에서 베냐민 마드자린 중령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상기합시다. 마드자린은 부차 학살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고 오몬 오베레그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손댈 수 없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그를 그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날 시베리아에서 폭발한 폭탄과 오늘날 모스크바에서 폭발하는 폭탄 사이에는 직접적인 작전 및 심리적 연결이 그려집니다.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지리적 위치는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7월 2일에 미하일 구두코 부소장이 쿠르스크에 있는 비밀본부에서 그의 참모장교 9명과 함께 정밀 공격으로 증발되었습니다. 구두코프와 그가 지휘한 155여 단은 키예프 교외에서 민간인에 대한 잔악 행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제거는 전선 뒤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러시아 지휘 계층에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모스크바에서의 사건들은 이 두려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이는 수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쇄 반응, 이 심리적 압박은 러시아 장교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공포와 편집증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 거리에는 혼란과 불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퉁이에 검문소가 있습니다. 모든 주차 공간이 의심의 대상이고 모든 배달원이 잠재적인 요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대신 모스크바 경찰과 FSB는 자신들의 수도에서 유령을 쫓느라 바쁩니다. 이 상황은 자원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선으로 탄약을 운송해야 할 물류 라인이 이제 모스크바 입구에 설치된 대규모 검문소에 갇혀 있습니다. 보안 부대는 마비 상태입니다. 경찰관은 범죄자를 쫓는 것보다 자신의 차 밑을 보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음 목표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사라지면 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폭발의 진정한 충격파는 거리에서가 아니라 크렘린의 두꺼운 벽 뒤에 있는 유명한 금도금 홀에서 느껴집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의 암살 시도는 푸틴의 개인 보안 프로토콜에 적색 경보를 촉발합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크렘린 엘리트들 사이에는 완전한 죽음의 공포가 지배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운전사, 경호원, 심지어 먹는 음식조차 믿지 않습니다. 푸틴의 안전가옥인 자비도보와 발다이로 가는 도로 주변의 보안 경계가 3배로 강화되었습니다. 벙커 할아버지라는 별명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 지도부의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눈에 띄는 효과는 러시아 보안부대 내 사기의 붕괴입니다.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죽음의 선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방의 장교들, 정보 요원들, 경찰관들은 전쟁과 멀리 떨어진 모스크바의 안전한 거품 속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클리메노프와 고르브노프의 운명은 이 거품이 유리가 아닌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복무했거나 전쟁 범죄에 연루된 모든 러시아 장교는 자신이 잠재적 표적 목록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심리는 의무 회피, 조기 퇴직 또는 보안부대 내 전출 요청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보호할 수 없고 부패한 정권을 위해 자기 집 앞에서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그림은 일련의 전술적 암살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은 전략적 아이러니와 국가의 진지한 붕괴의 초상화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법과 물리 법칙 간의 잔인한 충돌에 있다. 이러한 암살이 있은 지 며칠 후 2025년 12월 29일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법안에 서명한다. 이 법은 러시아 관리들이 국제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푸틴이 서명하면서 그의 장군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헤이그는 너희를 심판할 수 없다. 내가 법적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잊고 있는 거대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스크바 주차장에 설치된 폭탄은 헤이그의 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장군들이 12월 22일과 24일에 폭발로 사망하는 동안 푸틴이 12월 29일에 서류상 보호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정권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푸틴은 그의 장군들에게 법적 면책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처형합니다. 종이 한 장으로 C4 폭발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수도에서조차 보안을 유지할 수 없고
거리에서 장교들이 사냥당하는 국가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약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중국과 인도가 푸틴이 자신의 뒷마당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모스크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약한 파트너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의 이러한 작전으로 우크라이나는 장교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가적 진지함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전위는 조만간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 수사가 아니라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러시아 장교들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헤이그에서 재판을 받고 살아남거나 푸틴의 거짓 보호를 믿고 모스크바 거리에서 불덩이로 변할 때를 기다리거나. 모스크바에서 불타는 차량들은 러시아 정권의 미래를 나타냅니다. 환상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대칭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전쟁을 러시아의 심장부로 가져가고 있으며 푸틴의 최악의 악몽을 실현하고 전 세계에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는 어떤 계급도, 어떤 피난처도, 어떤 법도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목록은 길고 기억은 생생하며 GUR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장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의는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모스크바에 불이 켜져 있어도 정권의 어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눈은 항상 그들을 주시할 것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국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러시아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견으로는 자신의 수도에서 장군들을 보호할 수 없고 종이 조각으로만 그들을 방어하려는 푸틴이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스크바의 이 불길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내부 청산의 첫 불꽃일까요? 댓글에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